안녕하세요. 저는 말 안 듣는 4살 딸 하나와 돌 조금 지난 아들 하나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결혼은 딸아이 가지면서 했으니 올해로 딱 4년 차네요. 저는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 다 막장으로 살다가 아무하고나 아이를 가져버려서 임신을 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로서 상대방을 지목했을 만큼의 애정을 가졌던 연인 관계에서 하룻밤 사고로 아이를 먼저 빠르게 가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지식하고 또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온 세상이 저한테 등을 돌려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달콤한 말을 건네도 저에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니 말을 섞지 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만 같았죠. 바람이나 거센 파도의 청량한 소리라도 들려오는 외딴 섬도 아닌 그 어떠한 생물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땡볕 아래의 길고 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듯 했어요. 부끄러운 짓인 줄 알아서 백날이고 인터넷을 뒤져 혼자서 아이를 지우는 법을 터득해갖고 거의 실행에 옮기려 결심할 때쯤 남편이 저희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좀 이상하고 민감해 보이는 것이 퍽 다른 사람인 것만 같아서 며칠 지켜보기만 하다가 작정하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 바람이나 딴 남자한테 추파를 던지는 그런 부류의 일일 줄로만 알았는데 뜬금없이 산부인과라고 적힌 연락처가 보이고 인터넷 검색창에는 낙태라는 살떨리는 단어가 보이자 남편도 그제서야 제가 자기 자식을 잉태해놓고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다행히도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 어른스럽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면 키웠지 절대로 제 뱃속에서 아이를 지운 일은 없을 거라며 제 손을 잡고 당장에 식장을 예약하러 가준 남편. 제 배가 부르면 드레스를 제때 입지 못할 거라면서 그날부터 결혼 준비를 쏜살같이 준비하고는 그 속도가 어찌나 빨랐던지 저희 부부는 정말 3달도 안 돼요. 그 식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부를 사람은 다 불러 모은 채 식을 올렸답니다. 비싸고 좋은 식장은 아니었어서 다른 신부들은 애써 찾지도 않은 곳이었던지라 다행히 예약이 쉬워서 일들이 뜻대로 잘 풀렸죠. 다만 시어머니는 식장에 들어서시는 순간까지도 손님들 보기 나쁘끄럽다며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계셨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근사하게 신랑 신부 대기실도 있는 곳에서 널찍한 로비에 서서 손님을 맞이한다는데 왜 우리는 로비는커녕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식장 안으로 겨우 들어와야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성당 의자 같은 길다란 곳에 손님을 앉혀야 하냐면서 여기가 식장이 맞긴 맞냐고. 처음부터 입을 쩍 벌리고 투정을 부리셨죠.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았어요. 식장 의자 중간에 앉은 사람이 화장실에도 가려고 할 때면 그 옆에 앉은 모두가 일어나야 하는 불편한 구조였고 때문에 진짜로 성당이나 어디 교회에 있을 법한 그런 나무 의자 같아 보이기도 했죠. 우리가 너무 남의 눈 생각하지 않고 수중의 주인 돈만 생각해서 결혼을 서둘렀나 싶어 아차도 싶었지만 이내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기도 하고 이대로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전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었어서 우리 두 사람이 손만 잡고 들어갈 수만 있으면 어디든 좋았어요. 갑작스레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혼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논의를 해본 적이 없었던 저희는 아니 남편은 제 배가 불러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식을 끝내버리고 안정을 시키는 게 우선이었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남들 눈보다는 그저 우리가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맹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설렘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식 올리던 날 시어머니는 손님마저 공간도 제대로 없어 식장 안으로 오는 사람들을 앉혀가며 인사를 하셨고 그 중에 저희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인사 한번 먼저 하실 법도 하고 기분이 어떻냐고 물어봐 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한 번에 그런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남사스럽게 임신한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저 임신한 걸 주변 친척들에게조차 함구를 하셨고 혹여나 사돈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아이 얘기가 나올까봐 겁이 나셨던지 무지하게 경계를 하시며 저희 부모님의 근처도 얼씬거리질 않으셨어요. 조금만 양가 부모님을 지켜보고 있어도 저희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잔뜩 쫄아서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눈에 다 보였죠. 솔직히 마음이 짠하고 죄스럽고 막 복잡했습니다. 괜히 딸이 되어서는 혼자 임신이나 하는 바람에
우리 부모님이 시댁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부모님 모습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시어머니랑 남편 앞에서까지 저희 부모님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어요.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억지로 말을 붙여보는 신용도 좀 하셨고요. 더군다나 결혼을 하고 나니 그렇게 양가 부모님을 한꺼번에 모셔놓을 만한 일이 생기진 않았어서 시어머니의 빈정상하게 하는 태도를 더 이상 볼 일이 없었죠. 그것만큼은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정말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부부는 아이까지 딱 셋이 겨우 들어와 살 수 있을 만한 좁은 빌라에 전세를 주고 들어왔어요. 친정에서 지냈던 제 방에 비하면 정말 협소하고 보잘것없는 공간이었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시작을 하려니 생각보다 세상은 더 살기 팍팍하더라고요. 최소한의 공간과 최소한의 살림살이들로만 채워진 신혼집에서 저희는 늘 무언가 부족하고 아쉬웠지만 무럭무럭 자라나는 뱃속 아기만을 생각하며 언제나 웃음소리가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타겟이 저희 부모님에서 제 아이에게로 넘어가 버린 것 같은 애매한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임신해서 애가 안 보일 적에는 그리 아이에 대해 먼저 언급도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셨고 오로지 남편이 밥은 잘 챙겨 먹고 살고 있는지 그것만 걱정을 하셨던 분이셨는데요.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 딸아이가 저를 너무 닮았던 것이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머리 두상부터 살짝 휘어진 눈꼬리까지 모든 게 딱 봐도 제 딸이었죠. 큰딸은 아빠를 닮는다더니 왜 지 엄마를 닮고 지랄이냐는 충격적인 말을 여전히 몸조리를 하느라 조심히 몸챙기며 지내고 있던 제 앞에 사신 시어머니는 볼 때마다 말과 행동에 대담함이 커져가셨어요. 흔한 구시대적 발성을 지닌 시어머니들이 손녀인지 손자인지를 따져대는 것처럼 저희 시어머니도 제 딸아이가 뱃속에 있을 적부터 그렇게 아들아들 거리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딸아이랑 검사 결과가 나오자 엄연한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보잘것이 없다는 듯이 손녀 봐서 뭐하는 소리를 하시며 기분이 나쁘단 티를 팍팍 내셨어요. 저는 졸지에 가지지 말아야 할 애를 가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또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살 봐야 했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아기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던 그 시기에는 본인도 덜컥 험하게 애정 없이 만졌다가 사고를 칠까봐 겁이 나셨던지 아이가 그냥 귀찮다며 손도 대질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의 앞에서는 손가락을 붙잡아 귀엽다는 억지의 말씀을 내뱉긴 하셨지만 그것도 남편이 있을 때뿐이고 웬만하면 며느리인 저나 손녀딸인 제 딸이 늘 탐탁찮아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스스로 걸어다닐 때가 되고 나자 저 혼자 할머니를 찾아 그 앞으로 가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곱슬머리 할머니가 딱 튀기도 튀었나 보더라고요. 너무도 작고 어린 게 지 할머니를 알아보는 건가 싶어서 자기는 그런 할머니로부터 구박을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살고 있는 걸 알기는 할까 하면서 뭉클한 감정으로 막 기분이 복잡하던 때에 저희 시어머니는 딱 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며느리가 날 잡수러 오는 것 같아. 하고 말이죠. 저 닮은 딸아이를 저와 오버를 시키며 애를 피하면서 딱 이 한마디를 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전 그 바람에 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죠. 영문도 모른 채 일어나 떠나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또 따라가겠다고 웃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즈음 남편에게 하나 있는 여동생인 제 시누이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시누이는 저와 달리 결혼도 제때 했고 그 후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임신을 하던 첫 순간부터 저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은 혼전 임신 같은 거 안 했어도 결혼하고 애를 잘만 가졌다고 말이죠. 혼전 임신 아니라 시댁에 잡혀 살 일이 없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예뻐 죽겠다고 말입니다. 본인 입을 통해서 직접 제가 혼전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시댁에 잡혀 사는 것이라는 걸 은연중에 밝히신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본인도 필터링 없이 말들을 뱉고 있었던지라 저도 그냥 못 들은 척을 하면서 무시를 했어요. 들어봤자 또 제 속만 뒤집어지니까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시누이도 딸아이를 출산했고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집안 북적이는 소리가 좋다는 시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갑자기 시댁에 모일 일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다행히 시어머니와 달리 저를 예뻐해 주시고 손녀딸을 또 지극히 아껴주시는 시아버지께 너무 감사했지만 그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시어머니와 더 자주 부딪히게 된 것이었죠. 한 집안에 비슷한 또래 여자아이들이 둘이 있다 보니 애기 웃음소리만큼이나 울음소리도 너무나 쉽게 들렸습니다. 신우의 아이가 조금씩 사물을 만지고 꽉 움켜잡을 시기가 되면서부터는 여기저기 기어서 집안 곳곳에 물건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저희 딸아이가 가지고 놀던 것들을 쉽게 손대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고 아기가 전혀 없는 행동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잘 달래 넘어가면 될 일을 꼭 시어머니는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시며 제 딸아이를 욕보이게 하시고 신우의 딸만을 챙기시더라고요. 동생이 좀 가지고 놀고 싶다는데 넌 언니가 돼서 양보를 못 배웠냐며 부모인 저를 나무라는 듯한 뉘앙스로 혼을 내시는 건 늘 기본이었고요. 두 아이를 비교하시면서 나는 네 딸이 더 좋아. 착하잖아. 얘가 널 닮아서. 라며 제 앞에서 제 딸아이를 마치 못된 아이인 마냥 절 닮아 못된 것 마냥 말씀을 툭 던지시는 바람에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칠 적도 많았어요. 이제는 남편의 앞이고 뭐고 그냥 생각 없이 본인 할 말을 뱉어내시는 바람에 남편도 그 소리를 저와 함께 열어 듣게 되었고 그때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그런 소리를 애들 앞에서는 가려서 하라고 언성을 높이긴 했었는데 그래봤자 그때만 잠깐 조심했을 뿐이었고 이내 시어머니는 다시 궁시렁궁시렁 거리며 말문을 트셨고 급기야 남편이 없을 때 제게 찾아와 네가 내 아들한테 내 입 다물게 종용하는 거니? 하며 으르렁거리셨어요.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 너무 얼척이 없고 화가 나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있던 제 자신이 정말 싫고 비참했습니다. 제가 대들고 같이 화를 내며 싸울 수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딸아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점점 할머니를 불편해하고 또 어색해하는 게 제 눈에 딱 보였는데 제가 만약 시어머니랑 싸워서 사이가 더 틀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딸아이에게서 할머니란 존재를 영영 뺏어가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어떻게든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 바라는 마음에서 할 말을 안 하고 꾹 눌러 담고 살았어요. 그 후에도 꾸준히 아이들은 커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말을 너무 안 듣는데 모든 아이들의 싸움의 원인은 시어머니의 말씀 하나로 온전히 제 딸아이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제 눈에도 우리 신우 딸아이는 정말 드셌어요. 누굴 닮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시어머니를 닮은 건가 싶을 만큼 아이가 악을 많이 쓰고 남이 들고 있는 건 꼭 자기 손에 쥐어서는 한 번쯤 가지고 놀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이미 할머니 집에서 기가 죽어있던 딸아이는 4살짜리 딸아이가 스스로 눈치를 살살 보며 놀고 있다가도 시누이 딸이 다가와서 놀던 걸 다 뺏어 챙겨가고 옆에서 앙칼진 손으로 딸아이 얼굴을 마구 핥히기까지 해버리니 자기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는지 그제서야 통곡을 하면서 저나 남편한테 달려와 안겼어요. 참고 또 참았는데 4살 인생이 이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듯한 딸아이의 눈물 가득 채워진 눈이 정말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또 아이들의 싸움에 시어머니가 개입을 하시면서 상황은 부모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으아하고 울음을 터뜨린 제 딸아이 앞으로 다가오셔서는 한참을 말없이 쳐다만 보셨어요. 마치 기싸움을 하시는 듯 했죠. 겨우 4살인 아이 앞에서 대화로 달래주거나 똑바로 훈육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 친척 동생한테 당해서 억울하게 울고 있는 애 앞에서 길을 꺾어버려야 한다며 빤히 째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찌나 그 눈빛이 살벌하던지 제가 그만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지 못하고는 다가가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제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대신해 할머니의 그 눈에 함께 레이저를 쏘며 맞받아 째려봤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 대단히 놀란 척을 하며 일어나서는 저를 또 같이 째려보시더라고요. 넌 지금 뭘 잘했다고 시어머니를 째려보냐고 궁시렁거리시는데 아휴 매번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제 꼬투리를 잡고 싶으면 인상 팍 쓰고 궁시렁거리는 레파토리가 늘 똑같은 것이 식상하고 지겹고 우습더라고요. 며느리 앞에서 기싸움이나 하려 하고 이겨먹으려 안달이더니 하다 이젠 자기 아들 딸인 손녀에게조차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시어머니가
애만도 못한 철딱선이 없는 인간으로 보였어요. 그때 앞에서 그가는 늘 엄마 말에 동의하면서 암묵적으로 자기애는 아무 문제 없고 제 딸만이 애가 요란스럽고 투정도 잘 부리고 욕심도 많은 것 같다며 비꼬았던 신우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자기 엄마를 째려보는 거냐면서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는 절 함께 노려보더라고요. 그 바람에 뒤늦게야 집안 여자들의 싸움을 알아챈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타나 그만두라고 애들 앞에서 무슨 짓이냐며 저희 사이에 들어와 맞기 시작했고 남편이 참으라는 표정을 지으니 저도 시어머니와 패싸움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평소대로 참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야 말았어요. 일부러 저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서로의 귀에 속삭이더라고요. 얘가 지 엄마 닮아서 커서 혼자 임신 안 하면 다행인 거고 하게 되면 내 말이 맞는 거야. 지 엄마를 쏙 빼닮은 건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 이제 겨우 4살짜리 어린 여자애한테 악담을 퍼부어도 유분수지. 혼전 임신 안 하면 다행인 거고 하면 그게 다 저를 닮아서라니. 이건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 악담이었습니다. 제 딸은 옆에서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다만 자기 욕을 하는 것을 본인도 느꼈는지 잔뜩 풀이 죽은 채로 아빠의 다리 뒤에 숨어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런 딸아이를 보니 이건 더 이상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함부로 말하는 어른들을 따끔히 혼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귓속말을 하며 앞에 걸어가고 있는 두 모녀의 머리 끄댕이를 냅다 뒤로 잡아 끌어 거실 한복판에 슬라이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으아! 하면서 괴성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진 두 모녀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며 서로를 쳐다보다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런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향해 제 앞치마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고무장갑을 꺼내 올렸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달려오기 직전까지 딱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미친 듯이 고무장갑의 입구 부분을 잡고는 고무 부분으로 두 모녀를 내리쳤어요. 그게 한 번 맞으면 쫙 하고 살결에 붙었다 떨어지는 것이 제법 살갑고 아프거든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참에 제대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며 눈이 휘둥그레진 두 모녀의 뺨따구를 향해 미친년처럼 고무장갑을 갈기기 시작했고 말리던 남편도 결국은 시어머니 혼전임신 말씀에 더 이상 못 참겠었는지 절 말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에 시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무력으로 말리려고 할 때쯤 남편이 시누이의 뺨을 거하게 때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만 내 딸이랑 마누라 앞에서 개소리했다간 다음엔 고무장갑이 아니라 고무대야로 뺨따구로 맞을 줄 알아? 라고 말이죠. 시누이는 그 순간 자기 오빠한테 잔뜩 쫄아버린 건지 무심코 자기 뺨을 어루만졌어요. 저한테 고무장갑으로 얻어맞고 바로 친오빠한테 뺨까지 양쪽으로 번갈아 맞아 버린 바람에 얼굴이 완전 뻘겋게 상기가 되어 있었어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자기도 맞을까 싶어서 두 손을 뺨에 올려놓은 채 멀뚱히 겁에 질려 절 쳐다보고 있었고요. 한 방에 제압이 된 시댁 분위기. 더 이상 시어머니는 제 딸아이 앞에서 싫어하는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졸지에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고무장갑으로 대장을 먹고는 그날 유유히 딸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댁은 저희 부부를 찾지 않고 있으며 저희 또한 시댁과 발길을 끊기로 작정을 한 채 아이의 육아에만 집중을 하며 나름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슬쩍 전화가 오셔서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싶어 한다는 얼토당토 없는 말을 꺼내시며 시댁에 한번 놀러 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그 집 구석에 이제 갈 일이 없을 거라는 쿨한 대답을 드린 채 전화를 끊었답니다. 아휴, 지금 생각해도 그날 일은 속이 시원해 죽겠어요. 우리 아이한테 혼전 임신이 어쩌고 저쩌고 막말을 날린 시어머니께 더한 짓을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자기를 쏙 빼닮은 시누이가 자기 때문에 뺨따구를 어마무시하게 맞은 것을 보고는 자업자득이라 생각을 하셨는지 여태 잠잠하고 조용하십니다. 그러게 인생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